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전 영상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일단 그 말씀 드렸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이제 가처분 신청권을 제출하려고 그런다. 그런 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쌍방울과 관련사인 광림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지금 EID나 이화그룹의 경우와 이제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일단 거래 정지로 지금 정리 매매를 당하지 않고 있어요. 광림 같은 경우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정리 매매실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가처분 신청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권 이건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제대로 알아보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리 매매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 매매도 끝났다. 나는 끝까지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비상장이 되는 거죠. 비상장이 됐을 경우에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참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자,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진짜 실적주 네, 이런 것들 매매 좀 하셔야죠. 네, 앞으로는 이것도 매매하셔야 되니까 네, 실적주로 한 종목 제가 참고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여기서는 크게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화그룹 주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막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화그룹이 비상장 상태 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여건이 되면 하여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상폐된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아직 뭐 완전히 상패가 정리매매가 돼야 이제 상패가 되는 거예요. 정리매매. 정리매매가 개시가 되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정리매매가 아직까지는 개시되지는 않았어요. 이화전기 예를 보면은 2월 18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부터입니다. 화요일. 화요일부터이기 때문에 2월 17일까지 좀 어떤 그 가처분 신청의 기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실전에 여러분들 뭐 도움 될 수 있게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냥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실전적인 말씀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쌍방울 예를 드렸습니다. 쌍방울 예를 드렸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쌍방울도 유사한 경우죠. 이화그룹과 유사한 경우가 돼버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쌍방울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의 정리 매매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쌍방울 같은 경우는 2월 17일부터입니다. 2월 17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월요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죠? 네. 월요일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15, 16, 17이니까. 쌍방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화그룹도 이런 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리 매매가 2월 17일부터 2월 25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2월 17일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말 사이에 얘네들이 뭔가 가처분 신청을 하나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쌍방울이 관련주인 그 쌍방울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광림 있잖아요. 광림. 광림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네. 광림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상패 결정 역시 났습니다. 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리매매 공시가 역시 떴어요. 그래서 보면은 2월 12일부터로 나와 있죠. 2월 12일부터 정리매매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2월 11일 날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자, 그래서 2월 12일부터의 정리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매매 아직 안 됐어요. 네, 정리매매 아직 안 되고 광림은 가처분 신청이 일단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 상태가 아직 지속이 되고 있고 정리매매가 안 됐어요. 정리매매가 안 됐다는 얘기는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가 2월 18일부터 정리매매 기간입니다. 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2월 17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월요일까지 이 가처분 신청을 내서 거래가 정지되면서 정리매매 안 되고 일단 상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조금 늦죠. 정리매매 기간이.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언제냐면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2월 20일부터입니다. 2월 20일. 그죠? 예고 기간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월 19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은 사측의 의지가 어떠냐 이거죠. 사측의 의지가 어떠냐. 사측이 사실 김영준 전 회장이라든가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고의 상태 얘기도 나오고 상장 폐지를 원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나왔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측이 혹시라도 이 가처분 신청마저 내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화그룹에 대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과연 하느냐. 네,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정리매매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매매가 2월 17일부터 2월 18일부터 이화전기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EQ셀 같은 경우에 과정을 좀 봤죠. EQ셀 같은 경우는 여하튼 청산 가치가 한 2,000원 선 정도 됐어요. 그죠? 네. 우리가 자산 가치로 볼 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안 좋게 보고 한 1,000원 정도라 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500원대까지 일단 올라갔다가 이제 상태가 됐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충 보면은 청산 가치의 한 절반 정도, 네, 요 정도의 정리매매 고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네, 이건 물론 거래가 되면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그렇게 볼 수 있고요. EID 한 1,000원 선 정도 BPS. 그죠? 이화전기도 그렇고요. 이트로는 100원입니다. 100원. 예. 그건 감안하고 그러면 EID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 1,000원의 절반 500원 선 정도의 고점 형성할까요? 글쎄요. 예. 워낙 자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상황을 보아가면서 제가 코칭을 드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텔방에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 소액주주 연대가 에서 뭔가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전에 상패 결정 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거래소에 좀 요청했다. 그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은
김현 대표가. 근데 추가 개선 기간의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단 지금 정리매매 확정 공시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만은 이쪽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일 이제 정리매매도 끝나고 비상장으로 갔다. 이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이번에 금융위에서 상패 간소화 조치를 하면서 OTC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패된 종목이 OTC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투자자 보호 보완 조치를 일단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상패 간소화 그 건에서. 그래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상패 기업부를 신설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상장 때까지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요 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신속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 방 도움을 받는 거 좋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텔방에 좀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만 좋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